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손해평가사 1차 시험 1과목이죠. 보험, 상법 보험편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보험증권의 교부가 나오는데, 자, 보험 계약이 성립하면은 바로 뭐 해야 돼요? 보험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은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그리고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한 때죠. 최초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한 때, 그때부터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보험료 납입을 안 했는데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 자, 이때는 새로운 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자는 기존의 증권에다가 그 사실, 변경이나 또는 연장하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새로 다시 재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의 보험증권에다가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증권의 교부는 언제 하느냐? 즉시 하라 그랬죠. 보험 계약이 성립하면은 지체 없이 즉시 교부를 해라. 약관 설명은 이제 계약 체결 당시죠. 계약 체결 당시 약관 설명과 그 다음에 교부 이거를 해야 되고, 보험증권은 조금 다르죠. 계약이 성립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를 한다. 근데 이제 보험료 미지급을 했을 때는 계약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미지급 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자주 나와요. 유, 증, 상, 그 다음에 면, 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의 기재사항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화재보험증권 기재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제 저 뒤에 나오죠. 손해보험 편에 가면 나와요. 10가지가 있습니다. 기록할 내용이 10가지 내용이 있고, 화재보험증권은 저 10가지에다가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총 13가지가 돼요. 13가지. 그러니까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출제가 됩니다. 그건 저 뒤에 가서 다시 하고, 자, 이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의 보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연장과 아까 변경이 있었죠. 기존의 보험증권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기재하고, 그리고 새로운 증권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험증권의 정부에 관한 이의 신청, 그런데 이 정부가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제 맞았다 틀렸다, 이다 아니다, 이제 이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이제 바로 뭐 해야 돼요? 증권 교부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두고, 이제 이 증권 내용이 맞았다 틀렸다를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그럼 언제까지 약정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1개월 이내에 약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을 초과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40일이다. 이 40일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한 20일 정도 해볼까요? 20일 딱 해가지고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면은요,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 말이 좀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말이더라고요. 1개월을 뭐 할 수는 있어도, 초과해서 할 수는 있어도 1개월 이내로 약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의 신청 받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개월은 가능하죠. 40일도 가능하죠. 1개월을 초과해가지고 약정하는 거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서는 약정 기간을 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그랬죠. 일정 기간. 일정한 기간이 언제냐. 계약일로부터, 그죠? 증권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증권 내용의 정부, 옳고 그름이죠. 이의 신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일로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증권 교부가 있는 날로죠. 증권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개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의 재교부 이게 나오는데 재교부는 이제 증권이 이제 멸실됐거나 이제 아예 잊어버렸거나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나 현저하게 훼손이 되는 경우는 재교부 신청을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것도 많이 나와요. 보험 계약자 부담입니다. 증권 재교부의 비용은 보험 계약자 부담이다. 자, 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 푸세요.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동그라미를 쳐놓고 풀어야지 문제를 집중해서 풀다 보면요, 깜빡 잊어버려요. 옳은 것 구하는 건지,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건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자, 보험증권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안 되죠. 1개월을 초과해라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3번에 지금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 작성 비용은 새로운 거죠. 재교부 증권 작성 비용은 보험 계약자가 한다, 부담한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험자가 부담한다 해갖고 틀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의 재교부 청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멸실 또는 훼손이 됐을 때는 재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급보험이 있습니다. 소급보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험이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이 성립이 됐다. 여기서 이제 뭐 했죠? 계약하고 청약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을 했죠.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약정이 없으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책임 개시 시기가 되는 거죠. 책임 개시 시기, 시작 시기가 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보험회사하고 이제 계약자가 약정을 합니다. 또 개시를 이때부터 하겠다. 이때부터 보험 시기로 하겠다. 또는 이때부터 보험 시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보험 기간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 전도 가능하고 계약 후도 가능하고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험 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해버렸거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또 이제 계약 시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 쌍방이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사고 발생이 이미 일어나 버렸다 이거죠. 사고 발생이 이미 일어나 버렸거나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발생할 수 없는 사고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다 이 소리예요. 무효다. 그래서 이미 사고가 발생해버렸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당사자 쌍방 피보험자,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 이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걸 이제 당사자 쌍방이다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알지 못한 때요.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또 안 돼요. 당사자 쌍방이 모두 모르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죠. 이걸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 소리니까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세하게 또 설명을 다시 또 여기 해놨습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해가지고 자 이미 발생한 경우는 무효로 한다.
근데 모두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도 무효로 하는데 여기도 역시 모두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다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밑에 또 보면 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예제 문제로 예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가 좀 빨리 옵니다. 자, 객관적 확정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첫 번째, 이제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지, 무효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없는 것,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 다음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 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한 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럼 4번을 먼저 읽어보세요. 옳은 것 그랬으니까. 자, 보험 계약 당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몰랐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지금 틀렸다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안 거의 효과죠. 대리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가지고 계약하러 나왔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대리인이 알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거의 효과죠. 그거는 그 본인, 계약자죠. 계약자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걸로 추정한다. 아니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본다가 뭐뭐 있었죠. 승해, 효, 집 이렇게 저는 암기했습니다. 승해, 효, 집. 그 다음에 추정한다가 뭐뭐 있었죠. 추정한다는 가, 양, 질 이렇게 외웠어요. 질문사항,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보험 가액. 여기는 낙부통지. 낙부통지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해태한 경우는 승낙한 걸로 본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계약 해지. 최초 보험료 납입을 2개월 동안 안 하는 경우는 그 계약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리고 효과. 방금 여기죠. 효과. 그리고 집합보험. 이런 식으로 본다와 추정한다를 꼭 구분해놔야 됩니다. 말장난으로 여기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본다로 가야 돼요. 본다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지금 이렇게 4가지 권한이 있는데 보험 대리상의 권한이 아닌 것은 뭐냐 하고 또 나오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읽어보면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나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리상을 통해 가지고 보험 계약이 또 되니까 통지, 해지, 취소를 의사표시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수령, 그러니까 받는 거죠. 받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권한도 있다 이거죠. 자, 이러한 권한을 보험회사에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제 다만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이건 설계사입니다. 설계사.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설계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권한이 딱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그 2가지 권한을 암기해야 됩니다. 뭐뭐 있느냐?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단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조건도 꼭 외워야 돼요. 같이.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전달이죠. 이건 일종의 전달. 그 2가지 권한을 보험 설계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 그러니까 고지, 수령.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에게 우리가 뭐 한다? 사고 났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설계사가 다시 또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해야지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사고 발생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계약 해지를 하겠다. 설계사한테 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에다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설계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보험 계약자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설계사 그랬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한다. 안 되죠. 그다음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 의사 표시를 안 되죠. 그다음 보험 계약자에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이런 거 고지 수령권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되겠네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 전달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있었어. 그래서 4번이 답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나는 좀 고지사항에 들어갔죠. 이런 특별한 위험이 있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위험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증액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보험 기간 중에 그 사고가 그 위험이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러면은 뭐 한다?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해야죠. 특별한 위험을 얘기로 해서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 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된 경우 해가지고 보험료 감액 청구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보험 계약의 해지와 특별 위험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잘 읽어봐야죠. 문장이 길수록 이제 잘 읽어야 돼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않는 보험 계약자는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증권도 없고 동의도 얻지 않고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로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 틀린 거예요. 그다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이후에도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렵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가 지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좀 알쏭달쏭 할 거예요. 그럼 놔두고 이제 체크해 놓고 넘어가세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미경과 보험료를 받아야죠.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 환급금을 받아야죠. 그리고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액을 정한 경우 보험 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경우에는 뭐 한다 그랬죠?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이것도 이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알쏭달쏭한 2번이 맞는 거죠.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또 해놔야 됩니다. 알쏭달쏭 했으니까 확실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입니다. 보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무효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 그러니까 이제 고의가 아니죠.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일단은 뭐다? 보험자에게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고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보험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됐을 때는 그때는 보험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고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계약의 무효,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기다 다 구분해 놨습니다.
자, 무효는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효력 상실입니다. 효력 상실. 그 다음에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법률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죠. 누가 잘못했거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인데, 취소는 앞뒤, 전후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해제도 마찬가지로 다 소급해서 소멸이 됩니다. 근데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이 되는 것을 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지 똑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보면요. 보험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 보험료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죠. 해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보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해지가 4가지 있었죠. 4가지.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옳은 게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보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강의를 마치고 또 이제 좀 조금씩 잘라가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암기 사항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암기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정리해가지고 또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문제를 풀다 직접 보면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이제 시험 시간에 딱 앉아갖고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